이 영상에서는 3단계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를 따라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여자를 얻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처음부터 터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가 당신의 감정적 틀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부르는 기법을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를 낙인 찍는 셈이지만 그녀에게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가지 잠재의식적인 목표, 즉 호감을 얻고자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안전하고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제발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해줘 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상호작용의 느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혹하고 순진하게 행동하고 신비롭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3살 때부터 이것을 연습해왔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틀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문제적 남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녀에게 다가가서 넌 문제아야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줄게. 지금 바로 듣고 개념을 잡으세요. 농담처럼도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도 아닌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마치 그녀 같은 여자들을 본 것처럼 말하는 건 흔치 않은 행동이야. 그녀를 방어적인 자세로 몰아넣는 거야. 그녀가 위험하다는 걸 은근히 암시하는 거지. 넌 내가 조심해야 할 여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대신 그녀가 혼돈스럽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해 라는 에너지가 떠오르지. 여자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을 꿰뚫어보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이야. 같은 패턴으로 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거든. 네가 문제아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네 계략을 알아봤고 난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녀는 무장 해제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돼. 그녀의 사회적 자동 조종 장치가 방해를 받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일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반응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끝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유혹적인 문제일까요? 독이 되는 문제일까요? 장난기가 많은 문제일까요? 당신은 그 문제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문제를 미뤄두었고 이제 그녀는 머릿속에서 맴돌며 빈칸을 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매력입니다. 당신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제 그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 틀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붙잡을 무언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법 시리즈를 보셨다면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웃으며 어쩌면 조금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틀을 벗어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상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쫓는 건 그녀 자신이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왜 그랬을까? 내가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잠깐,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당신 생각에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자신이 남자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집중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권력 역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적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단계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대화 시작 5분에서 10분 전에 먼저 말하세요.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다가가세요. 언제 말해야 할까요? 그녀가 너무 쉽게 추파를 던질 때, 마치 100번은 한 것처럼 미소 지을 때, 그녀가 너무 많은 질문을 너무 빨리 던지거나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순수함을 연기할 때
당신은 그녀의 차분함을 보고 씩 웃으며 넌 문제야. 난 이미 알아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 웃지 마. 설명하지 마. 부드럽게 말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아니면 이 표현을 패턴의 전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칭찬을 기대했을 때 말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귀여운 사진을 보여줄 때요. 잘생겼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응, 그거 확실해. 넌 정말 문제야 라고 말하세요. 여자들은 패턴 속에 살아갑니다. 피할 수 있는 칭찬, 1000번도 넘게 들은 질문, 예측할 수 있는 반응에 익숙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들의 각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서 실시간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오늘의 그녀가 될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닌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박하거나 맞춰주는 것, 둘 다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가 반박하면 아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또는 와, 무례하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겁니다. 즉, 당신의 말이 이미 표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변호하게 두세요. 그녀가 문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두세요. 당신이 그녀를 보는 방식을 바꾸려고 싸우게 두세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신 그녀의 관심을 얻는데 너무 바빠서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맞춰준다면 어쩌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심심할 때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살짝 비웃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녀가 당신 주변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거칠고 시시덕거리고 놀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이미 틀을 잡은 셈입니다. 물론 그녀는 문제아입니다. 그 딱지가 그녀의 행동을 형성하고 당신은 감정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나중에 다시 그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녀가 약간 흥분한 듯한, 약간은 노골적인 말을 하거나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살짝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큰 반응 없이 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말썽꾸러기라고 했죠. 이제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 패턴이죠. 두 번째 말을 하면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는 내가 말썽꾸러기인 거 알잖아 라고 농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웃으며 정말 날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붙인 꼬리표를 내면화했을 뿐이고 감정적으로는 이미 당신의 틀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이 그녀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법이 쫓기도록 유도합니다. 쫓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바로 쫓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든 좋아라는 기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자신만의 깊이나 독특함을 보여주려고 할 때 당신은 이거 좋아, 뭐든 가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한 겹을 넘겼지만 저는 아직 당신에게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보상하면서도 그녀가 명확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지만 그녀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물러서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당신은 따뜻함, 연약함, 감정, 뭐든 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관계를 정의하기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확신 대신 감정적 긴장감을 줍니다. 그런 혼합, 따뜻함, 그리고 혼란이 바로 집착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칵테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깊은 연결감을 암시했을 뿐 그녀의 명확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이게 뭐지? 그가 나에게 뭔가를 느끼는 걸까? 우리는 그저 분위기일 뿐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순환,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과도하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구조 없이 그녀에게 감정적 무게를 주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한다면 왜 그걸 정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저와 같은 강렬함을 느낄까요? 잠깐, 이게 대체 뭐죠? 결국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늦으면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감정적 긴장감이 적당히 고조될 때입니다. 아직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순간에 말하세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은 감정을 느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웃고 분위기가 좋고 전보다 더 가까이 앉아있고 그녀가 너무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말을 끊어야 합니다. 긴 웃음과 짧은 침묵 후 숨을 내쉬고 그녀를 흘끗 보며 살짝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돌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화제를 돌립니다. 아니면 그녀가 잠시 마음을 열고 나서 진솔하고 감정적이거나 약간은 취약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냥 숨 쉬게 하고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하고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진지해 보이지 않고 연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자신의 솔직함에 놀란 것처럼 행동하지만 너무 침착해서 큰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느끼게 한 후 감정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래 뭔가 느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미묘한 거리감이 이 대사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걸 원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의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좋아 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의되지 않은 이게 뭐든 가네라는 말로 이 대사를 툭툭 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그 순간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빙빙 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당신을 바라보고 어쩌면 미소 짓고 어쩌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나중에 당신이 떠난 후 그녀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 되살립니다. 친구에게 음성 메모로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장을 마음의 바이러스로 만드는 거죠. 일단 그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욱 집중하게 되죠. 그녀는 머릿속에서 그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둘을 정의되지 않았지만 실제하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녀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의 혼란을 소유욕으로 바꾸는 말을 삭제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직함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녀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당신은 폭로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가 이걸 해석하는 걸. 잠깐,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뭐지? 그녀는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반박하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차갑고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그녀 내면에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당신 둘 사이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머릿속에요. 그것이 바로 감정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질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다 해도 닥쳐. 그래,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 그건 당신 잘못이야. 그녀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녀에게 준 틀에 그냥 발을 들여놓은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걸 원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녀가 이미 그 역할에 빠져들었고 당신이 그걸 알아챘다고 넌지시 말하는 거야. 이제 그녀의 뇌는 과로하기 시작해. 그녀는 과거의 행동을 되짚어보기 시작해.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걸까? 마치 우리가 뭔가에 엮인 것처럼 문자를 보냈던 걸까?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 그게 무슨 뜻이지? 그녀가 더 보살피고 질투하고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그 행동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그녀는 그저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란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할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는 게 아니야. 그녀가 어떤 감정적인 행동을 한 후에 여자친구처럼 행동한 후에 이런 말을 해야 해. 바로 그 순간이 네가 공격하는 순간이지. 진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찰처럼 말하는 거야. 차분한 말투, 은은한 미소, 장난기 어린 말투지만 우스꽝스럽지는 않다. 마치 깊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어쨌든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가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가 아니라 바로 그 후에 말하세요. 너무 일찍 말하면 그녀를 리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답장을 안 해서 짜증을 낼 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벌써 가끔 내 여자친구처럼 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세요. 계속 화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화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알아차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들켰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가 양육적인 행동이나 가정적인 행동을 할 때입니다. 당신의 셔츠를 개어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물 좀 더 마셔야겠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재밌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지금 내 여자친구처럼 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말투가 중요합니다. 절대 애교 있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녀를 놀리고 있지만 그 놀림 속에는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변명하거나 농담하거나 혹은 장난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 프레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커플처럼 행동하고 있어. 난 이미 그의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우리나 이미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꼬리표에 당신이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려고 시킨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첫 번째 구절은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그녀에게 선택의 환상을 심어줍니다. 당신은 여자친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감정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제대로 사용하면 그녀가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자신을 당신의 연인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이 순간까지 보고 있다면 사랑해.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는 3단계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를 따라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여자를 얻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처음부터 터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가 당신의 감정적 틀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부르는 기법을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를 낙인 찍는 셈이지만 그녀에게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가지 잠재의식적인 목표, 즉 호감을 얻고자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안전하고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제발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해줘 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상호작용의 느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혹하고 순진하게 행동하고 신비롭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3살 때부터 이것을 연습해왔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틀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문제적 남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녀에게 다가가서 넌 문제아야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줄게. 지금 바로 듣고 개념을 잡으세요. 농담처럼도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도 아닌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마치 그녀 같은 여자들을 본 것처럼 말하는 건 흔치 않은 행동이야. 그녀를 방어적인 자세로 몰아넣는 거야. 그녀가 위험하다는 걸 은근히 암시하는 거지. 넌 내가 조심해야 할 여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대신 그녀가 혼돈스럽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해 라는 에너지가 떠오르지. 여자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을 꿰뚫어보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이야. 같은 패턴으로 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거든. 네가 문제아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네 계략을 알아봤고 난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녀는 무장 해제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돼. 그녀의 사회적 자동 조종 장치가 방해를 받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일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반응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끝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유혹적인 문제일까요? 독이 되는 문제일까요? 장난기가 많은 문제일까요? 당신은 그 문제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문제를 미뤄두었고 이제 그녀는 머릿속에서 맴돌며 빈칸을 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매력입니다. 당신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제 그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 틀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붙잡을 무언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법 시리즈를 보셨다면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웃으며 어쩌면 조금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틀을 벗어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상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쫓는 건 그녀 자신이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왜 그랬을까? 내가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잠깐,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당신 생각에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자신이 남자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집중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권력 역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적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단계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대화 시작 5분에서 10분 전에 먼저 말하세요.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다가가세요. 언제 말해야 할까요? 그녀가 너무 쉽게 추파를 던질 때, 마치 100번은 한 것처럼 미소 지을 때, 그녀가 너무 많은 질문을 너무 빨리 던지거나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순수함을 연기할 때 당신은 그녀의 차분함을 보고 씩 웃으며 넌 문제야. 난 이미 알아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 웃지 마. 설명하지 마. 부드럽게 말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아니면 이 표현을 패턴의 전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칭찬을 기대했을 때 말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귀여운 사진을 보여줄 때요. 잘생겼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응, 그거 확실해. 넌 정말 문제야 라고 말하세요. 여자들은 패턴 속에 살아갑니다. 피할 수 있는 칭찬, 1000번도 넘게 들은 질문, 예측할 수 있는 반응에 익숙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들의 각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서 실시간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오늘의 그녀가 될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닌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박하거나 맞춰주는 것, 둘 다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가 반박하면 아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또는 와, 무례하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겁니다. 즉, 당신의 말이 이미 표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변호하게 두세요. 그녀가 문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두세요. 당신이 그녀를 보는 방식을 바꾸려고 싸우게 두세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신 그녀의 관심을 얻는데 너무 바빠서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맞춰준다면 어쩌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심심할 때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살짝 비웃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녀가 당신 주변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거칠고 시시덕거리고 놀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이미 틀을 잡은 셈입니다. 물론 그녀는 문제아입니다. 그 딱지가 그녀의 행동을 형성하고 당신은 감정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나중에 다시 그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녀가 약간 흥분한 듯한, 약간은 노골적인 말을 하거나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살짝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큰 반응 없이 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말썽꾸러기라고 했죠. 이제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 패턴이죠. 두 번째 말을 하면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는 내가 말썽꾸러기인 거 알잖아 라고 농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웃으며 정말 날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붙인 꼬리표를 내면화했을 뿐이고 감정적으로는 이미 당신의 틀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이 그녀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법이 쫓기도록 유도합니다. 쫓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바로 쫓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든 좋아라는 기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자신만의 깊이나 독특함을 보여주려고 할 때 당신은 이거 좋아, 뭐든 가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한 겹을 넘겼지만 저는 아직 당신에게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보상하면서도 그녀가 명확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지만 그녀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물러서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당신은 따뜻함, 연약함, 감정, 뭐든 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관계를 정의하기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확신 대신 감정적 긴장감을 줍니다. 그런 혼합, 따뜻함, 그리고 혼란이 바로 집착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칵테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깊은 연결감을 암시했을 뿐 그녀의 명확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이게 뭐지? 그가 나에게 뭔가를 느끼는 걸까? 우리는 그저 분위기일 뿐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순환,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과도하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구조 없이 그녀에게 감정적 무게를 주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한다면 왜 그걸 정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저와 같은 강렬함을 느낄까요? 잠깐, 이게 대체 뭐죠? 결국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늦으면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감정적 긴장감이 적당히 고조될 때입니다. 아직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순간에 말하세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은 감정을 느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웃고 분위기가 좋고 전보다 더 가까이 앉아있고 그녀가 너무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말을 끊어야 합니다. 긴 웃음과 짧은 침묵 후 숨을 내쉬고 그녀를 흘끗 보며 살짝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돌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화제를 돌립니다. 아니면 그녀가 잠시 마음을 열고 나서 진솔하고 감정적이거나 약간은 취약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냥 숨 쉬게 하고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하고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진지해 보이지 않고 연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자신의 솔직함에 놀란 것처럼 행동하지만 너무 침착해서 큰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느끼게 한 후 감정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래 뭔가 느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미묘한 거리감이 이 대사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걸 원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의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좋아 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의되지 않은 이게 뭐든 가네라는 말로 이 대사를 툭툭 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그 순간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빙빙 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당신을 바라보고 어쩌면 미소 짓고 어쩌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나중에 당신이 떠난 후 그녀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 되살립니다. 친구에게 음성 메모로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장을 마음의 바이러스로 만드는 거죠. 일단 그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욱 집중하게 되죠. 그녀는 머릿속에서 그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둘을 정의되지 않았지만 실제하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녀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의 혼란을 소유욕으로 바꾸는 말을 삭제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직함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녀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당신은 폭로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가 이걸 해석하는 걸. 잠깐,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뭐지? 그녀는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반박하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차갑고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그녀 내면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당신 둘 사이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머릿속에요.
그것이 바로 감정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질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다 해도 닥쳐. 그래,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 그건 당신 잘못이야. 그녀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녀에게 준 틀에 그냥 발을 들여놓은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걸 원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녀가 이미 그 역할에 빠져들었고 당신이 그걸 알아챘다고 넌지시 말하는 거야. 이제 그녀의 뇌는 과로하기 시작해. 그녀는 과거의 행동을 되짚어보기 시작해.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걸까? 마치 우리가 뭔가에 엮인 것처럼 문자를 보냈던 걸까?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 그게 무슨 뜻이지? 그녀가 더 보살피고 질투하고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그 행동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그녀는 그저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란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할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는 게 아니야. 그녀가 어떤 감정적인 행동을 한 후에, 여자친구처럼 행동한 후에 이런 말을 해야 해. 바로 그 순간이 네가 공격하는 순간이지. 진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찰처럼 말하는 거야. 차분한 말투, 은은한 미소, 장난기 어린 말투지만 우스꽝스럽지는 않다. 마치 깊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어쨌든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가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가 아니라 바로 그 후에 말하세요. 너무 일찍 말하면 그녀를 리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답장을 안 해서 짜증을 낼 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벌써 가끔 내 여자친구처럼 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세요. 계속 화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화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알아차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들켰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가 양육적인 행동이나 가정적인 행동을 할 때입니다. 당신의 셔츠를 개어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물 좀 더 마셔야겠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재밌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지금 내 여자친구처럼 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말투가 중요합니다. 절대 애교 있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녀를 놀리고 있지만 그 놀림 속에는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변명하거나 농담하거나 혹은 장난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 프레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커플처럼 행동하고 있어. 난 이미 그의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우리나 이미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꼬리표에 당신이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려고 시킨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첫 번째 구절은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그녀에게 선택의 환상을 심어줍니다. 당신은 여자친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감정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제대로 사용하면 그녀가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자신을 당신의 연인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이 순간까지 보고 있다면 사랑해.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는 3단계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를 따라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여자를 얻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처음부터 터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가 당신의 감정적 틀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부르는 기법을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를 낙인 찍는 셈이지만 그녀에게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가지 잠재의식적인 목표, 즉 호감을 얻고자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안전하고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제발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해줘 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상호작용의 느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혹하고 순진하게 행동하고 신비롭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3살 때부터 이것을 연습해왔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틀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문제적 남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녀에게 다가가서 넌 문제아야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줄게. 지금 바로 듣고 개념을 잡으세요. 농담처럼도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도 아닌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마치 그녀 같은 여자들을 본 것처럼 말하는 건 흔치 않은 행동이야. 그녀를 방어적인 자세로 몰아넣는 거야. 그녀가 위험하다는 걸 은근히 암시하는 거지. 넌 내가 조심해야 할 여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대신 그녀가 혼돈스럽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해 라는 에너지가 떠오르지. 여자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을 꿰뚫어보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이야. 같은 패턴으로 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거든. 네가 문제아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네 계략을 알아봤고 난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녀는 무장 해제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돼. 그녀의 사회적 자동 조종 장치가 방해를 받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일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반응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끝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유혹적인 문제일까요? 독이 되는 문제일까요? 장난기가 많은 문제일까요? 당신은 그 문제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문제를 미뤄두었고 이제 그녀는 머릿속에서 맴돌며 빈칸을 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매력입니다. 당신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제 그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 틀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붙잡을 무언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법 시리즈를 보셨다면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웃으며 어쩌면 조금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틀을 벗어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상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쫓는 건 그녀 자신이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왜 그랬을까? 내가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잠깐,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당신 생각에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자신이 남자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집중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권력 역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적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단계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대화 시작 5분에서 10분 전에 먼저 말하세요.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다가가세요. 언제 말해야 할까요? 그녀가 너무 쉽게 추파를 던질 때, 마치 100번은 한 것처럼 미소 지을 때, 그녀가 너무 많은 질문을 너무 빨리 던지거나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순수함을 연기할 때 당신은 그녀의 차분함을 보고 씩 웃으며 넌 문제야. 난 이미 알아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 웃지 마. 설명하지 마. 부드럽게 말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아니면 이 표현을 패턴의 전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칭찬을 기대했을 때 말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귀여운 사진을 보여줄 때요. 잘생겼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응, 그거 확실해. 넌 정말 문제야 라고 말하세요. 여자들은 패턴 속에 살아갑니다. 피할 수 있는 칭찬, 1000번도 넘게 들은 질문, 예측할 수 있는 반응에 익숙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들의 각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서 실시간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오늘의 그녀가 될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닌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박하거나 맞춰주는 것, 둘 다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가 반박하면 아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또는 와, 무례하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겁니다. 즉, 당신의 말이 이미 표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변호하게 두세요. 그녀가 문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두세요. 당신이 그녀를 보는 방식을 바꾸려고 싸우게 두세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신 그녀의 관심을 얻는데 너무 바빠서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맞춰준다면 어쩌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심심할 때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살짝 비웃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녀가 당신 주변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거칠고 시시덕거리고 놀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이미 틀을 잡은 셈입니다. 물론 그녀는 문제아입니다. 그 딱지가 그녀의 행동을 형성하고 당신은 감정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나중에 다시 그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녀가 약간 흥분한 듯한, 약간은 노골적인 말을 하거나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살짝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큰 반응 없이 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말썽꾸러기라고 했죠. 이제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 패턴이죠. 두 번째 말을 하면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는 내가 말썽꾸러기인 거 알잖아 라고 농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웃으며 정말 날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붙인 꼬리표를 내면화했을 뿐이고 감정적으로는 이미 당신의 틀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이 그녀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법이 쫓기도록 유도합니다. 쫓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바로 쫓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든 좋아라는 기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자신만의 깊이나 독특함을 보여주려고 할 때 당신은 이거 좋아, 뭐든 간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한 겹을 넘겼지만 저는 아직 당신에게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보상하면서도 그녀가 명확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지만 그녀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물러서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당신은 따뜻함, 연약함, 감정, 뭐든 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관계를 정의하기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확신 대신 감정적 긴장감을 줍니다. 그런 혼합, 따뜻함, 그리고 혼란이 바로 집착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칵테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깊은 연결감을 암시했을 뿐 그녀의 명확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이게 뭐지? 그가 나에게 뭔가를 느끼는 걸까? 우리는 그저 분위기일 뿐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순환,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과도하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구조 없이 그녀에게 감정적 무게를 주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한다면 왜 그걸 정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저와 같은 강렬함을 느낄까요? 잠깐, 이게 대체 뭐죠? 결국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늦으면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감정적 긴장감이 적당히 고조될 때입니다. 아직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순간에 말하세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은 감정을 느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웃고 분위기가 좋고 전보다 더 가까이 앉아있고 그녀가 너무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말을 끊어야 합니다. 긴 웃음과 짧은 침묵 후 숨을 내쉬고 그녀를 흘끗 보며 살짝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돌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화제를 돌립니다. 아니면 그녀가 잠시 마음을 열고 나서 진솔하고 감정적이거나 약간은 취약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냥 숨 쉬게 하고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하고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진지해 보이지 않고 연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자신의 솔직함에 놀란 것처럼 행동하지만 너무 침착해서 큰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느끼게 한 후 감정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래 뭔가 느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미묘한 거리감이 이 대사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걸 원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의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좋아 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의되지 않은 이게 뭐든 가네 라는 말로 이 대사를 툭툭 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그 순간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빙빙 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당신을 바라보고 어쩌면 미소 짓고 어쩌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나중에 당신이 떠난 후 그녀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 되살립니다. 친구에게 음성 메모로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장을 마음의 바이러스로 만드는 거죠. 일단 그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욱 집중하게 되죠. 그녀는 머릿속에서 그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둘을 정의되지 않았지만 실제하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녀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의 혼란을 소유욕으로 바꾸는 말을 삭제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직함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녀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당신은 폭로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가 이걸 해석하는 걸. 잠깐,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뭐지? 그녀는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반박하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차갑고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그녀 내면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당신 둘 사이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머릿속에요. 그것이 바로 감정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질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다 해도 닥쳐. 그래,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 그건 당신 잘못이야. 그녀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녀에게 준 틀에 그냥 발을 들여놓은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걸 원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녀가 이미 그 역할에 빠져들었고 당신이 그걸 알아챘다고 넌지시 말하는 거야. 이제 그녀의 뇌는 과로하기 시작해. 그녀는 과거의 행동을 되짚어보기 시작해.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걸까? 마치 우리가 뭔가에 엮인 것처럼 문자를 보냈던 걸까?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 그게 무슨 뜻이지? 그녀가 더 보살피고 질투하고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그 행동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그녀는 그저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란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할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는 게 아니야. 그녀가 어떤 감정적인 행동을 한 후에, 여자친구처럼 행동한 후에 이런 말을 해야 해. 바로 그 순간이 네가 공격하는 순간이지. 진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찰처럼 말하는 거야. 차분한 말투, 은은한 미소, 장난기 어린 말투지만 우스꽝스럽지는 않다. 마치 깊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어쨌든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가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가 아니라 바로 그 후에 말하세요. 너무 일찍 말하면 그녀를 리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답장을 안 해서 짜증을 낼 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벌써 가끔 내 여자친구처럼 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세요. 계속 화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화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알아차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들켰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가 양육적인 행동이나 가정적인 행동을 할 때입니다. 당신의 셔츠를 개어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물 좀 더 마셔야겠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재밌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지금 내 여자친구처럼 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말투가 중요합니다. 절대 애교 있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녀를 놀리고 있지만 그 놀림 속에는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변명하거나 농담하거나 혹은 장난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 프레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커플처럼 행동하고 있어. 난 이미 그의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우리나 이미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꼬리표에 당신이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려고 시킨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첫 번째 구절은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그녀에게 선택의 환상을 심어줍니다. 당신은 여자친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감정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제대로 사용하면 그녀가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자신을 당신의 연인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이 순간까지 보고 있다면 사랑해.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는 3단계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를 따라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여자를 얻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처음부터 터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가 당신의 감정적 틀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부르는 기법을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를 낙인 찍는 셈이지만
그녀에게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가지 잠재의식적인 목표, 즉 호감을 얻고자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안전하고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제발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해줘 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상호작용의 느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혹하고 순진하게 행동하고 신비롭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3살 때부터 이것을 연습해왔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틀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문제적 남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녀에게 다가가서 넌 문제아야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줄게. 지금 바로 듣고 개념을 잡으세요. 농담처럼도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도 아닌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마치 그녀 같은 여자들을 본 것처럼 말하는 건 흔치 않은 행동이야. 그녀를 방어적인 자세로 몰아넣는 거야. 그녀가 위험하다는 걸 은근히 암시하는 거지. 넌 내가 조심해야 할 여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대신 그녀가 혼돈스럽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해 라는 에너지가 떠오르지. 여자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을 꿰뚫어보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이야. 같은 패턴으로 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거든. 네가 문제아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네 계략을 알아봤고 난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녀는 무장 해제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돼. 그녀의 사회적 자동 조종 장치가 방해를 받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일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반응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끝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유혹적인 문제일까요? 독이 되는 문제일까요? 장난기가 많은 문제일까요? 당신은 그 문제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문제를 미뤄두었고 이제 그녀는 머릿속에서 맴돌며 빈칸을 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매력입니다. 당신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제 그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 틀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붙잡을 무언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법 시리즈를 보셨다면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웃으며 어쩌면 조금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틀을 벗어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상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쫓는 건 그녀 자신이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왜 그랬을까? 내가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잠깐,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당신 생각에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자신이 남자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집중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권력 역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적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단계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대화 시작 5분에서 10분 전에 먼저 말하세요.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다가가세요. 언제 말해야 할까요? 그녀가 너무 쉽게 추파를 던질 때, 마치 100번은 한 것처럼 미소 지을 때, 그녀가 너무 많은 질문을 너무 빨리 던지거나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순수함을 연기할 때 당신은 그녀의 차분함을 보고 씩 웃으며 넌 문제야. 난 이미 알아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 웃지 마. 설명하지 마. 부드럽게 말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아니면 이 표현을 패턴의 전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칭찬을 기대했을 때 말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귀여운 사진을 보여줄 때요. 잘생겼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응, 그거 확실해. 넌 정말 문제야 라고 말하세요.
여자들은 패턴 속에 살아갑니다. 피할 수 있는 칭찬, 1000번도 넘게 들은 질문, 예측할 수 있는 반응에 익숙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들의 각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서 실시간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오늘의 그녀가 될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닌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박하거나 맞춰주는 것, 둘 다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가 반박하면 아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또는 와, 무례하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겁니다. 즉, 당신의 말이 이미 표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변호하게 두세요. 그녀가 문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두세요. 당신이 그녀를 보는 방식을 바꾸려고 싸우게 두세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신 그녀의 관심을 얻는데 너무 바빠서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맞춰준다면 어쩌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심심할 때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살짝 비웃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녀가 당신 주변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거칠고 시시덕거리고 놀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이미 틀을 잡은 셈입니다. 물론 그녀는 문제아입니다. 그 딱지가 그녀의 행동을 형성하고 당신은 감정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나중에 다시 그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녀가 약간 흥분한 듯한, 약간은 노골적인 말을 하거나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살짝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큰 반응 없이 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말썽꾸러기라고 했죠. 이제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 패턴이죠. 두 번째 말을 하면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는 내가 말썽꾸러기인 거 알잖아 라고 농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웃으며 정말 날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붙인 꼬리표를 내면화했을 뿐이고 감정적으로는 이미 당신의 틀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이 그녀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법이 쫓기도록 유도합니다. 쫓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바로 쫓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든 좋아라는 기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자신만의 깊이나 독특함을 보여주려고 할 때 당신은 이거 좋아, 뭐든 가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한 겹을 넘겼지만 저는 아직 당신에게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보상하면서도 그녀가 명확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지만 그녀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물러서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당신은 따뜻함, 연약함, 감정, 뭐든 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관계를 정의하기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확신 대신 감정적 긴장감을 줍니다. 그런 혼합, 따뜻함, 그리고 혼란이 바로 집착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칵테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깊은 연결감을 암시했을 뿐 그녀의 명확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이게 뭐지? 그가 나에게 뭔가를 느끼는 걸까? 우리는 그저 분위기일 뿐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순환,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과도하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구조 없이 그녀에게 감정적 무게를 주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한다면 왜 그걸 정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저와 같은 강렬함을 느낄까요? 잠깐, 이게 대체 뭐죠? 결국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늦으면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감정적 긴장감이 적당히 고조될 때입니다. 아직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순간에 말하세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은 감정을 느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웃고 분위기가 좋고 전보다 더 가까이 앉아있고 그녀가 너무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말을 끊어야 합니다. 긴 웃음과 짧은 침묵 후 숨을 내쉬고 그녀를 흘끗 보며 살짝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돌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화제를 돌립니다. 아니면 그녀가 잠시 마음을 열고 나서 진솔하고 감정적이거나 약간은 취약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냥 숨 쉬게 하고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하고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진지해 보이지 않고 연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자신의 솔직함에 놀란 것처럼 행동하지만 너무 침착해서 큰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느끼게 한 후 감정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래 뭔가 느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미묘한 거리감이 이 대사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걸 원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의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좋아 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의되지 않은 이게 뭐든 가네라는 말로 이 대사를 툭툭 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그 순간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빙빙 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당신을 바라보고 어쩌면 미소 짓고 어쩌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나중에 당신이 떠난 후 그녀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 되살립니다. 친구에게 음성 메모로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장을 마음의 바이러스로 만드는 거죠. 일단 그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욱 집중하게 되죠. 그녀는 머릿속에서 그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둘을 정의되지 않았지만 실제하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녀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의 혼란을 소유욕으로 바꾸는 말을 삭제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직함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녀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당신은 폭로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가 이걸 해석하는 걸. 잠깐,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뭐지? 그녀는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반박하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차갑고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그녀 내면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당신 둘 사이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머릿속에요. 그것이 바로 감정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질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다 해도 닥쳐. 그래,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 그건 당신 잘못이야. 그녀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녀에게 준 틀에 그냥 발을 들여놓은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걸 원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녀가 이미 그 역할에 빠져들었고 당신이 그걸 알아챘다고 넌지시 말하는 거야. 이제 그녀의 뇌는 과로하기 시작해. 그녀는 과거의 행동을 되짚어보기 시작해.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걸까? 마치 우리가 뭔가에 엮인 것처럼 문자를 보냈던 걸까?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 그게 무슨 뜻이지? 그녀가 더 보살피고 질투하고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그 행동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그녀는 그저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란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할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는 게 아니야. 그녀가 어떤 감정적인 행동을 한 후에, 여자친구처럼 행동한 후에 이런 말을 해야 해. 바로 그 순간이 네가 공격하는 순간이지. 진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찰처럼 말하는 거야. 차분한 말투, 은은한 미소, 장난기 어린 말투지만 우스꽝스럽지는 않다. 마치 깊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어쨌든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가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가 아니라 바로 그 후에 말하세요. 너무 일찍 말하면 그녀를 리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답장을 안 해서 짜증을 낼 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벌써 가끔 내 여자친구처럼 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세요. 계속 화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화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알아차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들켰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가 양육적인 행동이나 가정적인 행동을 할 때입니다. 당신의 셔츠를 개어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물 좀 더 마셔야겠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재밌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지금 내 여자친구처럼 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말투가 중요합니다. 절대 애교 있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녀를 놀리고 있지만 그 놀림 속에는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변명하거나 농담하거나 혹은 장난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 프레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커플처럼 행동하고 있어. 난 이미 그의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우리나 이미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꼬리표에 당신이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려고 시킨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첫 번째 구절은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그녀에게 선택의 환상을 심어줍니다. 당신은 여자친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감정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제대로 사용하면 그녀가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자신을 당신의 연인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이 순간까지 보고 있다면 사랑해.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는 3단계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를 따라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이면 여자를 얻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처음부터 터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가 당신의 감정적 틀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부르는 기법을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를 낙인 찍는 셈이지만 그녀에게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가지 잠재의식적인 목표, 즉 호감을 얻고자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안전하고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제발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해줘 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상호작용의 느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혹하고 순진하게 행동하고 신비롭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3살 때부터 이것을 연습해왔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틀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문제적 남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녀에게 다가가서 넌 문제아야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줄게. 지금 바로 듣고 개념을 잡으세요. 농담처럼도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도 아닌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마치 그녀 같은 여자들을 본 것처럼 말하는 건 흔치 않은 행동이야. 그녀를 방어적인 자세로 몰아넣는 거야. 그녀가 위험하다는 걸 은근히 암시하는 거지. 넌 내가 조심해야 할 여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대신 그녀가 혼돈스럽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해 라는 에너지가 떠오르지. 여자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을 꿰뚫어보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이야. 같은 패턴으로 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거든. 네가 문제아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네 계략을 알아봤고 난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녀는 무장 해제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돼. 그녀의 사회적 자동 조종 장치가 방해를 받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일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반응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끝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유혹적인 문제일까요? 독이 되는 문제일까요? 장난기가 많은 문제일까요? 당신은 그 문제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문제를 미뤄두었고 이제 그녀는 머릿속에서 맴돌며 빈칸을 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매력입니다. 당신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제 그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 틀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붙잡을 무언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법 시리즈를 보셨다면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웃으며 어쩌면 조금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틀을 벗어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상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쫓는 건 그녀 자신이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왜 그랬을까? 내가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잠깐,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당신 생각에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자신이 남자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집중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권력 역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적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단계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대화 시작 5분에서 10분 전에 먼저 말하세요.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다가가세요. 언제 말해야 할까요? 그녀가 너무 쉽게 추파를 던질 때, 마치 100번은 한 것처럼 미소 지을 때, 그녀가 너무 많은 질문을 너무 빨리 던지거나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순수함을 연기할 때 당신은 그녀의 차분함을 보고 씩 웃으며 넌 문제야. 난 이미 알아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 웃지 마. 설명하지 마. 부드럽게 말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아니면 이 표현을 패턴의 전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칭찬을 기대했을 때 말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귀여운 사진을 보여줄 때요. 잘생겼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응, 그거 확실해. 넌 정말 문제야 라고 말하세요. 여자들은 패턴 속에 살아갑니다. 피할 수 있는 칭찬, 1000번도 넘게 들은 질문, 예측할 수 있는 반응에 익숙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들의 각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서 실시간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오늘의 그녀가 될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닌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박하거나 맞춰주는 것. 둘 다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가 반박하면 아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또는 와, 무례하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겁니다. 즉, 당신의 말이 이미 표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변호하게 두세요. 그녀가 문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두세요. 당신이 그녀를 보는 방식을 바꾸려고 싸우게 두세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신 그녀의 관심을 얻는데 너무 바빠서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맞춰준다면 어쩌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심심할 때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살짝 비웃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녀가 당신 주변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거칠고 시시덕거리고 놀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이미 틀을 잡은 셈입니다. 물론 그녀는 문제아입니다. 그 딱지가 그녀의 행동을 형성하고 당신은 감정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나중에 다시 그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녀가 약간 흥분한 듯한, 약간은 노골적인 말을 하거나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살짝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큰 반응 없이 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말썽꾸러기라고 했죠. 이제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 패턴이죠. 두 번째 말을 하면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는 내가 말썽꾸러기인 거 알잖아 라고 농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웃으며 정말 날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붙인 꼬리표를 내면화했을 뿐이고 감정적으로는 이미 당신의 틀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이 그녀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법이 쫓기도록 유도합니다. 쫓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바로 쫓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든 좋아라는 기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자신만의 깊이나 독특함을 보여주려고 할 때 당신은 이거 좋아, 뭐든 가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한 겹을 넘겼지만 저는 아직 당신에게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보상하면서도 그녀가 명확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지만 그녀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물러서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당신은 따뜻함, 연약함, 감정, 뭐든 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관계를 정의하기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확신 대신 감정적 긴장감을 줍니다. 그런 혼합, 따뜻함, 그리고 혼란이 바로 집착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칵테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깊은 연결감을 암시했을 뿐 그녀의 명확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이게 뭐지? 그가 나에게 뭔가를 느끼는 걸까? 우리는 그저 분위기일 뿐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순환,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과도하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구조 없이 그녀에게 감정적 무게를 주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한다면 왜 그걸 정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저와 같은 강렬함을 느낄까요? 잠깐, 이게 대체 뭐죠? 결국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얻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늦으면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감정적 긴장감이 적당히 고조될 때입니다. 아직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순간에 말하세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은 감정을 느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웃고 분위기가 좋고 전보다 더 가까이 앉아있고 그녀가 너무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말을 끊어야 합니다. 예, 긴 웃음과 짧은 침묵 후 숨을 내쉬고 그녀를 흘끗 보며 살짝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돌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화제를 돌립니다. 아니면 그녀가 잠시 마음을 열고 나서 진솔하고 감정적이거나 약간은 취약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냥 숨 쉬게 하고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든 가네요. 라고 말하고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진지해 보이지 않고 연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자신의 솔직함에 놀란 것처럼 행동하지만 너무 침착해서 큰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느끼게 한 후 감정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래 뭔가 느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미묘한 거리감이 이 대사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걸 원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의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좋아 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의되지 않은 이게 뭐든 가네라는 말로 이 대사를 툭툭 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뇌는 그 순간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빙빙 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당신을 바라보고 어쩌면 미소 짓고 어쩌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나중에 당신이 떠난 후 그녀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 되살립니다. 친구에게 음성 메모로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장을 마음의 바이러스로 만드는 거죠. 일단 그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욱 집중하게 되죠. 그녀는 머릿속에서 그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둘을 정의되지 않았지만 실제하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그녀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그녀의 혼란을 소유욕으로 바꾸는 말을 삭제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끔 내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직함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녀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당신은 폭로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가 이걸 해석하는 걸. 잠깐,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뭐지? 그녀는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반박하며 아니,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차갑고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그녀 내면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당신 둘 사이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머릿속에요. 그것이 바로 감정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질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다 해도 닥쳐. 그래,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 그건 당신 잘못이야. 그녀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녀에게 준 틀에 그냥 발을 들여놓은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걸 원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녀가 이미 그 역할에 빠져들었고 당신이 그걸 알아챘다고 넌지시 말하는 거야. 이제 그녀의 뇌는 과로하기 시작해. 그녀는 과거의 행동을 되짚어보기 시작해.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걸까? 마치 우리가 뭔가에 엮인 것처럼 문자를 보냈던 걸까? 내가 그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 그게 무슨 뜻이지? 그녀가 더 보살피고 질투하고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그 행동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그녀는 그저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란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할 거야. 당신은 그녀에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는 게 아니야. 그녀가 어떤 감정적인 행동을 한 후에 여자친구처럼 행동한 후에 이런 말을 해야 해. 바로 그 순간이 네가 공격하는 순간이지. 진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찰처럼 말하는 거야. 차분한 말투, 은은한 미소, 장난기 어린 말투지만 우스꽝스럽지는 않다. 마치 깊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어쨌든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가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가 아니라 바로 그 후에 말하세요. 너무 일찍 말하면 그녀를 리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답장을 안 해서 짜증을 낼 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벌써 가끔 내 여자친구처럼 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세요. 계속 화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화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알아차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들켰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가 양육적인 행동이나 가정적인 행동을 할 때입니다. 당신의 셔츠를 개어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물 좀 더 마셔야겠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재밌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지금 내 여자친구처럼 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말투가 중요합니다. 절대 애교 있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녀를 놀리고 있지만 그 놀림 속에는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변명하거나 농담하거나 혹은 장난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 프레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커플처럼 행동하고 있어. 난 이미 그의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우리나 이미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꼬리표에 당신이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려고 시킨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첫 번째 구절은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그녀에게 선택의 환상을 심어줍니다. 당신은 여자친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감정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제대로 사용하면 그녀가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자신을 당신의 연인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이 순간까지 보고 있다면 사랑해.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